이것은 과거에 원호처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의 생각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오늘날에 이르게 한 그 국가유공자 분들을 존경받고 빛낼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들을 가족분들로 두신 만큼 감회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희 친가와 시댁이 모두 국가유공자입니다. 6.25 전쟁에 참여하신 무공 수훈자 아버지와 또 독립운동에 또 대한민국 건군을 위해서 애쓰신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국가보훈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를 잘 해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늘 임하고 있던 차에 오늘날 이렇게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평소의 마음과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것을 부족하지만 모두 함께 해주신다면 잘 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과 관련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는 최근에 승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에 이 부로 승격을 했으면 제일 하위 순서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9위 순서에 해당되는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원호처라는 조직부터 시작이 돼서 국가보훈부까지 오는데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많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예우를 하고 잘 하려고 했지만 더욱더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각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면에서 참 고무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재정적인 후원뿐만이 아니라 희생 헌신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과 또한 그분들을 예우해드리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젊은 친구들이 군인들에게 차를 대접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고맙다는 쪽지를 준다든지 하는 거는 개인 저로서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보훈가족의 일원으로서 늘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나라에서 조상님들께서 참 애를 쓰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감사함이 있었음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거나 당연한 거거나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힘이 들게 하는 그러한 그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또 이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져 나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미래와 또 발전을 위해서 다른 여러 부처에서 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국가보훈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나라의 희생 헌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지만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보훈부에 산적한 문제 중에는 정율성 작곡가나 홍범도 장군과 관련한 이슈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이 지명을 받는 거를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 저 개인의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향후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평소의 생각은 어느 조직도 어느 인간도 완전 무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봐서 총체적으로 이분의 공을 생각하고 이분의 흠결은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다 우리 국민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생각해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또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또 이런 국민적인 협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것들은 아니고 오늘 평소에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홍범도 장군이 네네. 육사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육사 내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그 후보지로 보훈처 관할인 독립기념관이 검토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임명받은 지가 어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은 홍범도 장군님은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라서 독립유공자로서 정말 예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육사에 관련된 것 또는 또 이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각각의 부처와 각각에 해당되는 데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은 지금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경제를 전문가. 저는 이제 경영과 경제 이제 학사와 석사는 경영학을 했고 박사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네. 이번 개각이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가족분들이 본 가족이긴 하나 그렇게 비교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본 가족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전문성이 떨어진 데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을 맡는 거는 그 직을 임명받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감당할 것입니다만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분들과 협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의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저의 다소 그러한 관점을 잘 보완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매스컴 앞에서 하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는 늘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의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제 주변에 너무나 고마운 분들 또 제가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아보려고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지라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저의 뜻에 공감했던 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국가보훈부 직을 맡게 된 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돕고 하늘에서도 저한테 직을 맡겨줬는데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함께 국가보훈부의 중요성과 직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 고민실 장관께서 추진하셨던 업무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이런 설립문들이 있었잖아요. 이 보훈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거라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아까 그 홍범도 장군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 의거를 야기시킨 그런 그 지적을 받은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조직도 완벽하지 않고요. 어느 인간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분의 공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흠결이 있으면 흠결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이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데에서 많은 그러한 검증을 거치고 해야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소에 저의 지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자나 리더를 육성하는 그러한 조직문화 풍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평상시의 리더십론과 조직행동론에서는 어느 인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했던 조직에 기여를 했다든지 나라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 점을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어떤 측면적인 그러한 흠결이라든지 부족한 면에 대한 것이 그분의 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굉장한 공을 끼치신 분이고 또한 흠결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시는 거고 저는 오늘 개인의 평상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간에서 올해 제일 논란이 됐던 게 건국절을 어느 1919년으로 할 것이냐 1948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후보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양쪽입니다. 6.25 전쟁 수훈자이자 독립운동이고 건군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대의 권준 장군님은 독립운동 의열단 13인분 중에 한 분이심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건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이 사실적인 관점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영학의 전공에 조직 문화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전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치관 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기본적인 전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대한민국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이런 매스컴을 보면서 저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그러한 여론들 또 해당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훨씬 잘 이렇게 수렴해 나가면서 이런 너무 갈등이나 소모적인 그런 거로 가는 거는 정말 이제는 잘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로 나가고 젊은 후속 세대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활기차게 사는 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고 제가 책임자로서는 아직 보고받는 과정이고 또 향후 어떤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 대신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정치가로 지금 변신하시잖아요. 그런가 봐요. 예, 저는 정치 쪽은 관심이 없었는데.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본부가 승격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총선 앞두고 이제 장관이 총선을 위해서 이제 나가셨어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후보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개각이? 저는 그 생각은 많이 안 해봤습니다. 많이 안 해봤는데 전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합니다. 저희 시댁 어른 중에 고려대학교 김준엽 총장님이 계십니다. 김준엽 총장님은 평소에 국무총리라든지 여러 장관직 제의를 받았지만 하시지 않고 고려대학교 아세아 연구소라든지 다른 또 임시정부 요인들을 모셔온다든지 역사에 대한 역사의 신이라든지 장정이라든지 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가 만났던 그분은 어떤 분들은 행정을 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각각 개개인의 선택이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의 그러한 선택이고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흥차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전임 장관이 되신 현 그 박 장관님께서 선택하신 부분이고, 그분이 그 선택을 하셔서 잘 되셔서 보훈부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것처럼 또 나라를 위한 정치도 잘 하셨으면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에 서울의 보훈 영화가 굉장히 뛰치고 있는데요. 네, 국방하고 보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나름 관계 그렇죠? 있죠. 예, 네. 12.12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이 시절을 살아왔으니까 놀랬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최근 뭐 정말 역동적이고 보도 듣도 못한 경험들을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하여간 잘 수렴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생각 많이 해본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안 하시니까요. 안 하시니까 지금 보훈부 하시면 제가 장관으로서 안 할게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마지막으로. 네. 잠깐만요. 질문 받았는데요. 네, 보훈부 장관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요. 제가 이 직을 임명받게 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질문하는데 질문도 못하게 하고 지금. 네, 그럼 질문 다시 해주시면 그냥 할까요? 계속? 장관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네. 하고 싶은 거 참 많죠. 예, 그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정말 존경받고 그분들이 빛나고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처럼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다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존경심 이런 거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어떤 되려면 정책을? 그렇게 되려면 이제 사실 업무 보고를 다 받지를 않아서 더 받아야 되겠죠. 예, 그 국가보훈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들 순차적으로 잘 그런 것을 하고, 또한 어떤 제도 개정 같은 거 규정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도 또 우리 이해관계 당사자나 또는 해당되는 데에서 잘 수렴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국가보훈부의 업무는 중요한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우를 좀 해주려면 우리 보훈부 가족들부터 우선 좀 좋은 그런 물론 우리가 헌신해야 하니까 하지만 다른 부처나 이런 거 예산면이든 아니면 환경면이든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신이 났으면, 보훈부 공무원분들이 신이 나야 또 그분들이 모셔야 할 분들을 더 잘하고 국민들에게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네, 이 직을 맡아서 여러분들 매스컴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시는 마음, 저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눈 마주쳤습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